샴발레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멋진 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가 아닙니다. 샴발라는 히말라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화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샴발라는 피라미드, 서사시, 알렉산더 대왕, 아유르베다, 과학기술, 칼리 유가의 종말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바가바타 푸라나의 12번째 칸토 2장 18절과 칼키 푸라나의 2장 15절에는 비슈누의 10번째 아바타인 칼키가 칼리 유가의 마지막에 수마티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후 파라슈라마는 칼키에게 베다와 무술을 가르칩니다. 칼키는 샴발라의 25대 왕입니다. 푸라나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의를 완전히 버리고 통치해야 할 왕들이 약탈자와 도둑이 되고 악마적 성향이 만연할 때 칼키는 샴발라에서 백마를 타고 기적의 검을 휘두르며 수천 명의 전사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법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법을 네 발로 걷는 상태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칼리 유가가 끝나고 사티아 유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샴발라가 실제로 무엇이며 어디에 위치하고 무엇이 존재하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샴발라는 도시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약 8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샴발라의 정중앙에는 9층 높이의 수정산이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연꽃 모양의 칼라차크라 만다라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샴발라의 초대 왕인 수찬드라가 지은 것입니다. 샴발라의 수도는 칼라파입니다. 샴발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4번 5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 멕시코의 섬, 대서양과 태평양은 물론 중국의 사막에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러한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4,500년 전 아무런 기술이 없던 문명은 어떻게 피라미드를 건설했을까요? 피라미드 돌 하나하나의 무게는 약 3톤에 달하며 피라미드 한 개당 230만 개의 돌이 들어갑니다. 이 돌들을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까지 운반했을까요? 아유르베다는 거의 2,500년 동안 책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유르베다는 창시된 지 100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어떻게 미래에 나타날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데는 전기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진 시스템 등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래 전에 베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샴발라입니다. 샴발라는 다차원의 왕국입니다.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질병이 없으며 최대 4,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하누만과 아시와타마 등 서사시에서 언급된 모든 불멸의 존재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저는 인도에서 온 비크라마디티아라고 합니다. 단 30초 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제가 직접 쓴 마하바라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마하바라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는 단순한 읽기 자료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담긴 라이브러리입니다. 마하바라트의 전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5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혁신적인 책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링크는 설명을 참조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샴발라의 주민들은 뛰어난 지능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 순간 이동, 외계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질병을 예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유르베다에서 이미 질병에 대한 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베다는 샴발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시와타마는 칼키의 군대에서 전사들을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이 웅장한 제국의 위치는 인간은 3차원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4차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4차원 너머에는 신의 차원으로 알려진 5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은 신과 고도의 의식을 가진 존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 흐름의 관문으로 알려진 7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도 우리의 차크라와 유사한 생명과 에너지 흐름의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차크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고 1분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으며 시공간을 구부릴 수 있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현자, 승려, 성인, 신비주의자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히말라야를 찾는 이유입니다. 피라미드는 지구상의 괴너지 중심지입니다. 피라미드에서 명상을 하면 집에서 명상하는 것보다 명상의 효과가 몇 배 더 증폭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명상을 하면 일반 명상보다 효과가 1000배 이상 증폭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히말라야에 가는 이유입니다. 요점은 차크라를 활성화하고 다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샴발라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샴발라는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차원의 왕국입니다. 위성 영상이나 구글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GPS 시스템에서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샴발라를 보려면 우리의 에너지 흐름이 히말라야에서 발견되는 주파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에어텔 심카드가 있는데 침실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가 연결되는 장소로 나가서 통화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샴발라에 접속하려면 히말라야에서 발견되는 괴너지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샴발라 왕국이 존재하는 차원에 도달하려면 히말라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괴너지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샴발라가 히말라야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차원 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우리 집에서도 샴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샴발라는 히말라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샴발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수천 명이 시도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히틀러도 있었고 니콜라스 로리히라는 탐험가도 있었습니다. 로리히는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만트라를 바탕으로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샴발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주된 동기는 친타만이라는 기적의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지며 많은 불가사의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즉시 이루어지며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강력한 친타마니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돌은 현재 샴발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리히는 이 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샴발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정복하는 동안 여러 베다 학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인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포루스 왕과 맞닥뜨렸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포루스는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포루스의 용맹함에 감명을 받은 알렉산더는 그의 왕국을 계속 유지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귀국길에 히말라야로 가서 샴발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샴발라의 심오한 신비와 강력한 유물의 매력에 이끌려 사람들이 샴발라를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보여줍니다. 핵심은 다차원의 왕국인 샴발라는 고차원적인 의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의 영적으로 충만한 환경에서 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탐험 중에 생명의 샘으로 알려진 강을 만났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살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알렉산더는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샴발라에 대한 탐구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샴발라를 보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차크라를 활성화해야만 샴발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샴발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히말라야의 많은 민간인과 국경 군인들이 샴발라로 가는 에너지 포털로 여겨지는 황금빛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샴발라는 육체적 차원과 영적 차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있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불순한 피가 심장에 의해 정화되는 것처럼 지구의 불순한 물은 샴발라 아래로 흐르면서 정화된다고 합니다. 샴발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달성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샴발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한 전환을 통해 우리는 샴발라의 경이로운 영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칼키는 정말 샴발라에서 왔을까요? 마야 달력에 따르면 칼리 유가는 2012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32년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알렉스 브라질은 칼라차크라라는 책을 바탕으로 칼리가 2024년에 올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올까요? 모든 종교는 종말에 오실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아파 무슬림은 이맘 마흐디를, 불교도는 부처 미륵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힌두교에서는 칼리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칼리 유가는 언제 끝나나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할 때, 선풍기 스위치를 켜는 것이 집안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체력이 떨어질 때, 종교적 갈등이 증가할 때, 청결도가 떨어질 때, 인내와 연민, 친절이 사라질 때,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상처받기 위해 살거나 상처만 주며 살 때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 칼키가 와서 그런 사람들을 지구에서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샴발라의 사람들이 지구에 와서 평화와 진실과 의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태양, 달, 목성이 푸샤, 나크샤트라에 정렬되어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진실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샴발라 왕국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내레이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위대한 마하바라타가 제 내레이션으로 얼마나 장대할지 상상해 보세요. 이를 경험하려면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는 마하바라타에 관한 제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시고 경험에 빠져보세요.